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운명적인 만남, 대통령 외동딸과 대기업 총수아들의 결혼, 그리고 결혼 27년 만에 고백한 혼외자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부부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치욕적인 시간이었다면서 처음으로 이혼 의지를 밝혔는데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부부의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노 관장이 어제 이혼 소장을 낸 건 최태원 회장이 앞서 청구한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이제 낸 거죠? 별도의 소송은 아니고요. 이제 네. 그 소송에 대해서 반소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제 조정기일에 조정이 안 됨으로써 그렇게 된 경우에 이 소송은 그대로 소송으로 옮겨갑니다. 조정 사건이. 네. 그러면 그 본 소송이 있고 이 소송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혼은 하는데 다만 규칙 사유가 상대방이 있으니 이걸로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반소를 낸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큰 원칙인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면서 네, 유책 배우자인 거를 인증을 했는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책 배우자 그럼 이혼 청구 기각이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이혼이 안 될 것이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다르게 이 사건은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기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 부분이 좀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를 기각할 만한 사안이겠느냐 여부가 사실은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장도 발표를 했지만 아마 이제 본 청구가 이혼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 차라리 반소 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책을 다투고 재산 분할을 다투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의 이혼 얘기가 불거진 건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깜짝 혼외자 고백이 시작이었죠. 그때 사실 언론사에 직접 편지를 보내서 그야말로 다들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2015년 12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최태원 회장의 한 일간지로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편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사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 관장과 우리는 서로 오랜 기간 별거 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별거 사실을 직접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혼외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부터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방침을 공식화한 건데요. 이때 이 편지로 이 둘의 관계가 언론에 공개가 된 거죠. 네. 이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 왜 노 관장은 현재 이혼 소송, 맞소송을 냈을지 궁금해지는데 노 관장이 직접 SNS에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러한 대목에서 가정에 대한 애착이 엿보이는데 아마 자녀들이 다 장성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쌍방간에 냉담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최초의 이 전 노태우 대통령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할 때 정경 이렇게 해서 결혼한다 해가지고 세간의 이목이 엄청 집중됐었어요. 그때 잘 살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2003년 당시에는 그때는 굉장히 이 두 사람이 그 애정전선에 정말 이상 없다 할 정도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그 SK 글로벌 사태로 최 회장 구속됐었잖아요. 그때 이 노 관장이 공판 때마다 항상 나갔고요. 일주일에 3차례씩 면회도 갔다는 거고요.
그것도 최 회장 같은 경우는 노 관장 생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장미꽃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어떤 그 부부관계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급격히 이 부부관계는 좀 냉담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등등이 이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제가 법조 출입할 때, 법원을 출입할 때 그때 최태원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항상 노소영 관장이 재판에 출석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노소영 관장의 글로 돌아가 보면 남편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행복을 찾아 떠나라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네, 사실 2015년도에 SK 최태원 회장이 그때 당시에 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 노 관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시각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이제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아이들도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도 이제 남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는 지키려고 했던 가정을 벗어나서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혼 소송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어쨌든 이혼을 원하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혼은 당연히 성립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이제 원고가 이제 청구를 했고 상대방이 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일단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을 원한다 피고도 어떻게 보면 이혼을 원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혼 의사에 대해서 이제 합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혼이 성립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는 이혼은 이제 성립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을 나아가야 됩니다. 재산 네.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원고 측 재산과 피고 측 재산이 얼마나 혼인 관계 이후에 증식이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유책이 있는지 여부를 따라서 위자료 액수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사실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기도 했고 별거 기간도 오래돼서 이혼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쟁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인데요. 먼저 위자료도 청구를 했는데 무려 액수가 3억 원이에요. 네. 위자료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위법행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이제 금액을 참고하는 데는 상대방의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은 뭐 1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에 이제 상응해서 금액을 비례해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3억을 청구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재산이 한 200억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8천에서 1억 정도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3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재산에 대비해서는 과다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자료가 배우자 잘못의 크기보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일부 관련성이 있게 금액을 왜냐하면 이제 위자료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1억을 하면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네. 금액이 비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앞서 최태원 회장은 위자료를 청구했었었나요? 지금 우리나라 법제 체계에서는 유책제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파탄주의를 채택을 하자 이런 논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서 지금 책임 있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법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이제 듣고 아마 청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자료 이야기 짚어봤고요. 재산 분할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네. SK 주식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 회장이 SK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42.29%를 네. 노 관장이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이거 천문학적이네요. 1조 3,800억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1조 3,800
1,200억 원.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으로 청구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거 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봤을 때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형성 그리고 유지의 기여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유명하게 SK텔레콤이 과연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화에 대해서는 뭐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면은 저는 이제 금액이 과다하긴 하지만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식으로 청구한 것은 현금으로 정산을 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지금 노 관장님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도 중요하지만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특히 자녀와 관련해서 본다면 주식을 현물로 받는 것이 본인에게는 훨씬 실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왜 42.29%냐 네. 이게 조금 의문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총액을 계산을 해서 역산해서 퍼센테이지를 구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나머지 뭐 한 8점 몇 프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무언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하면 거의 50%에 달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판단에서 한 것인지는 좀 정확치는 않는데요. 추측컨대는 이제 금액으로 역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보통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뭐 책임의 크기를 다투기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에 양측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거를 네. 따져보는 거군요. 네, 원칙적으로 유책인지 여부는 재산 분할과 전혀 별도의 사안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부양이 좀 필요하면 유책이 많은 그러니까 유책이 없는 배우자에게 약간의 더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워낙 양쪽이 다 재산이 커서 부양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유책은 전혀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최 회장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 오늘 공식 석상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서요? 최 네. 회장 뭐라고 밝혔습니까? 아무래도 재산 요구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재산 분할에 있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대로 재산 분할 이루어질 것 같냐라는 질문에 하지만 최 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장했는데요. 아마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답변을 아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부부의 재산 규모와 조성 과정이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가사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회사의 주식이라는 점, 그냥 단순히 현금이나 뭐 아니면 뭐 아파트, 뭐 땅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먼저 이제 형성이 네. 돼 있던 재산이 이제 결혼 이후에 부풀려진 경우,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도 혼인생활 이후에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영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경영의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되지는 않고 네. 앞으로 재판부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안정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조금 그 참자가 하는 부분은 기여도에 있어서 조금 달리 판단을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군요. 경영권 그리고 사실 물려받은 증여받은 재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변호사님께서는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좀 보세요. 첫 번째 쟁점은 이제 네. 정말 주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기여도를 인정하냐인데 저는 또 하나 재미있는 쟁점이 네. 예를 들어서 그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사 SK텔레콤과 관련해서 기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불법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불법적인 걸로 원인이 돼서 형성한 것에 대해서 과연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 뇌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 쟁점이 됐을 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 관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재산 분할을 기여를 주장할 때 이 부분이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 전에 우리 지금 삼성의 네. 경우에는 이제 네. 증여된 부분은 아예 특유재산으로 빼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건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키는데 네. 이건 좀 사안이 달라서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진행될 때까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최소한 1, 2년 정도는 1, 2년 재산의 또 이상이요? 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울 네. 거고요. 주식을 할 경우에는 가액의
변동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의 결혼이 세계의 이혼으로 또 세계의 재산 분할까지 이어질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